안녕하세요. 박성광 올리온 태권도의 관장 박성광입니다. 저희 도장이 벌써 어느덧 오픈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엊그제 도장을 준비하고 오픈한 것 같은데 되게 기분이 뭐랄까, 첫 번째는 시간이 정말 빠르다. 두 번째는 정말 하니까 되는구나.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머리로 부딪혔거든요. 누군가의 큰 도움 없이 하나부터 이렇게 쌓아가는 게 할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지금 1년 전 돌아보니까 하니까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와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제 자신한테 고생했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카메라, 제가 유튜브를 2년 넘게 지금 3년 거의 가까이 하고 있는데도 카메라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1년 동안 제가 도장을 하면서 많이 받아왔던 질문들, 또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사전에 질문 받았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태권도 지도자분들이 또 아니면 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소통의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은 대본이 따로 없어요.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냥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편하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듣고 적용하실 부분이 있으면 적용하시고 또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도장 창업에 관한 질문이에요. 제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도장을 오픈했고 인수나 어떤 물려받기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준비하고 도장을 0명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좋게 표현하면 저를 보고 많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희망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일 물어보는 게 사실 비용에 관한 거예요. 어떠한 얼마나 들으셨냐, 얼마나 준비하면 되냐. 근데 그건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편차가 굉장히 커요. 우선 제가 비용에 관해서 숨기거나 어떻게 다르게 말할 이유는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3살 때부터 그때 당시 월급이 200만 원이 채 안 됐었는데 150만 원씩 적금을 들었어요. 저는 뭐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가능한 일일 수도 있지만 150만 원씩 적금을 들면서 심지어 저는 대학교까지 다녔어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정말 돈을 아껴보고자 최대한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았고 또 태권도장을 하면서 비용이 부족할 때는 알바까지 뛰었어요. 태권도장을 하면서 그렇게 150만 원씩 꾸준히 적금을 한 결과 작년 도장 오픈했을 당시에는 5천만 원 정도가 제 수중에 있었고 작은 스파크 한 대가 있었는데 사실 저도 무지했던 게 그 돈이면 가능을 할 줄 알았던 것도 있고 사실 원래 올해 1년 후에 오픈을 할 계획이었는데 저는 일단은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제 자리에 대한 월세나 보증금에 대해서 알아보던 와중에 지금 이 태권도장 하고 있는 자리가 운명처럼 와서 어떻게 바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우선 저희 도장의 비용은 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세가 1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굉장히 평수 대비 자리 대비 좋은 가격이라 좀 빠르게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인테리어가 사실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좀 간과했어요. 한 2천만 원 정도면 하지 않을까 하고 남은 1천만 원으로는 뭐 차를 준비하거나 이런 부가적인 거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인테리어 업체 5군데를 제가 그때 이렇게 가격을 측정했는데 직접 오셔서 비싼 애 5천만 원, 저희 평소에 5천만 원까지 얘기를 하셨고 제가 계약을 한 것도 사실 4천만 원을 얘기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사정해서 무모했던 것 같아요. 계약금을 90%를 먼저 드렸어요. 90%를 먼저 드리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그때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미 저는 준비한 돈을 모두 소진을 해버리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가지고 있던 스파크도 바로
중고에 팔아서 1,000만 원 정도를 다시 준비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조금 돈을 준비해서 부가적인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간판이나 또 홍보에 대한 비용, 또 준비해야 하는 것들, 도복이나 이러한 것들 해서 제 기준에서는 한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도 꾸준히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면 6월에 오픈을 해서 올해 1월, 2월까지는 적자였어요. 돈이 계속해서 돈이 저한테 남지 않았어요. 계속 영원으로 맴돌았었는데 그래서 쉽게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 제가 알기로 자재값이 제가 했을 때 당시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서 아마 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도장에 대한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도 저는 굉장히 정말 싸게 측정이 된 거라 감사하게 시작을 했는데, 아마 여유있게 준비를 하시려면 최소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는 준비를 해놓으셔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선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도 정말 몰라요. 저도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작년에 무턱대고 오전에 사범님들은 아마 시간이 주고 나니까 부동산에 찾아갔어요. 뭔가 직접 할 것처럼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고 이러이러한 평수에 이러이러한 위치에 이러한 도장을 이러한 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뭐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부동산에서 하루에 한두 통씩 전화를 줘요. 여기 이런 데 나왔는데 어떠냐. 그러면 저는 그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봤을 때, 들었을 때 괜찮은 곳은 직접 가봐서 실제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5군데 정도를 저는 봤었고, 전화로 받은 거는 아마 한 20-30통이 넘을 거예요. 그렇게 좀 본인이 원하시는 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많이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꿀팁이고, 두 번째 꿀팁은 사실 이 입지가 중요하다라는 것,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정말 많이 하시는 말이라 많이도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 도장을 결정하기에도 당연히 입지가 중요하지만 그 유동성을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어느 정도이고, 몇 시에 아이들이 많이 하교를 하고 몇 시에, 그런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태권도장 자리가 있으면 시간이 되실 때 정말 하루 종일이면 좋고요, 며칠 해서 관찰을 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시간대를 주로 해서 오픈 전에 홍보를 많이 나갔었고, 예상했던 대로 그 시간대에 그 연령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두 번째 꿀팁이고, 세 번째는 사실 되게 많이 그 도장의 오픈 연령대가 높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차피 저는 태권도장을 할 사람이고, 어차피 이 길로 저는 성공을 향해서 앞으로 평생을 살아갈 사람인데, 어차피 닥쳐야 되고, 어차피 힘들어야 되고, 어차피 무언가를 경험하면서 나가야 된다면 조금 빨리 도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무모하게 시작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도 많이 준비는 하긴 했었고요. 저희 도장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교육 가치관이나 또 제가 원하는 목표하는 도장의 방향을 늘 그리곤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의 확신과 자신감이 있다면 조금 준비된 게 부족하시더라도 빨리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장 창업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면 지루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또 두 번째 많이 받은 질문이 이제 도장 유튜브에 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수업을 하면서 촬영을 하시는지, 또 도장, 브이로그, 태권도장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또 태권도장 유튜브를 하면서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너무나 많이 받는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당시 약 3년 전만 해도 태권도에 관한 유튜브를 저도 배워야 되니까 검색을 하면 거의 없었어요. 정말 몇 년 전에 뭐 수업 영상, 유튜브는 기록이 나오니까 막 10년 전 공개 발표 영상 그런 거 제외하고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진승호 관장님의 유튜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진승호 관장님 유튜브 영상 많이 보면서 태권도에 관한 유튜브는 별로 없으니까 다른 브이로그 영상을 많이 봤어요. 보면서 이런 식으로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편집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유튜브도 말 그대로 0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냥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그래서 제 거 처음 영상 보시면 차마 눈 뜨고 볼 수는 없을 정도로 조잡하고 창피해요. 화질이나 유튜브 구성이나 찍은 걸 보면. 근데 그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고, 저도 지금도 제 영상에 대해서 많이 불만이 있는 사람인데, 일단은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태권도 사범님들, 관장님들이 또 유튜브 브이로그나 유튜브에 대해서 많이 촬영하시고, 제가 봐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만 보고 흉내만 내셔도,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는 건 절대 잘못되거나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 보면서 조금씩 흉내내고 따라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브이로그 촬영 같은 경우에는 누가 찍어주면 너무나 좋지만 그럴 여건이 아마 대부분 안 되시기 때문에 그냥 찍으시면 돼요. 어떻게 찍냐면, 예를 들면 뭐 3컷이 될 수도 있고 10컷이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그냥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셔도 되고, 어느 부분에 놓고 찍으셔도 되고. 특히 태권도장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 아이들이 찍는 걸 은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친구들한테 사부님 이거 할 때 좀 찍어줄 수 있어? 사부님 뭐 할 때 좀 찍어줄 수 있어? 그런 식으로도 도전을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제가 먼저 경험한 걸로서 팁을 드리면, 유튜브 편집하는 거는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잘 기획을 하고 촬영을 잘 하면 편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뭐 1시간, 2시간 만으로도 편집이 완성이 되기도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막 하루 전체를 찍어놔요. 그러면 이 편집하는 게 10시간이 될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편집보다는 촬영하는 게 더 중요하고 사전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오늘 스타벅스 케이크인데 몇 단? 네. 다음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인스타로 꾸준해서 제 일상을 노출을 하는데, 그걸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멀티가 가능한지에 대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도 가끔 해주시는데, 사실 SNS나 그런 플랫폼들이 사실 본인의 좋은 점만 노출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나 인스타로 보여지는 제 모습은 조금은 과장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획되거나 열심히 살지 않진 않아요. 우선 멀티가 가능한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습관을 몸에 계속해서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면 저는 아침마다 짧게는 20분에서 30분 정도 항상 독서를 하는데, 독서를 하면서도 그냥 강의를 잘하시는 뭐 김미경 선생님이든 설민석 회장님, 말을 잘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틀어놓으면서 귀로는 그 강의를 듣고 또 눈으로는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책과 강의가 끝나면 글로 간단하게 적어요. 그냥 귀에 와닿았던 거, 또 눈으로 보면서 와닿았던 걸 적어내면서 멀티를 연습하기도 하고. 사범님 관장님들은 다 멀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을 한 명만 볼 수는 없어요. 여기를 보면서 옆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고, 네, 심지어는 귀로, 냄새로 모든 것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멀티가 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24시간.
그래서 사실 자는 시간을 옛날엔 줄였었는데 건강에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은 충분히 자고 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뭘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집어넣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도장 업무를 하면서 내가 영상 편집을 할 구도를 내가 짠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으면서 인강을 듣는다든지 그러한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좋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도장에 대한 이제 Q&A 질문을 조금 해볼 텐데요. 이 질문은 사범 생활을 할 때도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어떨 때 가장 행복한지, 어떨 때 가장 힘들고, 어떨 때 가장 슬픈지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행복할 때는 사실 이 태권도 지도자라는 직업은 너무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이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또 사랑을 받았을 텐데 이 직업은 정말 매 순간 정말 많은 아이들,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좀 더 깊게 나아가면 정말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아이가 변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태권도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떠한 제자들은 관장님이 사범님이 롤모델이고 꿈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직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슬플 때는 그거예요. 연인 관계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많은 걸 쏟아붓고 진심을 다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그런 말로 쉽게 떠나갈 때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모를 때는 조금 슬프고 회의감이 오기도 하지만 사실 100명이면 그런 아이들은 한두 명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너무 소중해요. 너무 행복하고 저는 이 태권도 교육을 어떻게 보면 저의 교육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도장 저에 대한 목표에 대한 질문은 저는 꿈이 늘 바뀌어요. 예를 들면 태권도장을 오픈했을 때 당시에만은 정말 안정적으로 내 이름으로 건 도장이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만 가는 게 제 꿈이었고 지금은 더 나아가서 저희 도장이 정말 더 널리 알려지고 지금 아이들이 이제 거의 1년 정도 됐는데 이 아이들을 잘 다듬고 가꿔서 우리 태권도장이 정말 실력 있고 박성광 올리원 태권도장은 뭔가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꿈이 있고 이제 내년쯤에 제가 이 영상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내년에 또 다른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 가꿔서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에 대한 교육 철학 어떠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지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건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엄청 길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 것 같은데 하나로 줄이면 저는 늘 남들과 다르게 하고 싶어요. 어떠한 말이냐면 저희 도장 이름처럼 올리원 사실 태권도 누구나 알려줄 수 있어요. 태권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고 태권도 누구나 다 알려줄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려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끔 만드느냐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태권도장은 누구나 재밌게 올 수 있어요. 여기서 재밌게 놀아주고 피구하고 달리기 하면 누구나 재밌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외의 것도 지도자가 좋아서 이 공간이 좋아서 운동하는 내 모습이 좋아서 태권도장에 오고 싶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조금씩 실행해 나가는 중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교육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매 순간 실패를 많이 하는데 이 실패들이 이
이 실패들이 실패가 아니게끔 느낄 만큼 단단한 사람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세상이 더 아마 힘들 거예요. 힘들 거고 더 막막한 세상이 될 텐데 작은 실패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단단하고 정신이 단단해서 작은 실패들로 오히려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들고 끝내는 제일 높은 자리에,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저도 좀 변함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박성광 올리원 태권도 인간 박성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